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봐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들어보십시오. IS의 이지환 대표, 차용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놓고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저희가 순위별로 키워드를 나열해 놨는데요. 오늘도 최근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시장과 좀 연동해서 봐야 되니까요. 시장과 엮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그 후 오늘 짝에서 저희가 체크를 꼭 하고 가야 되는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 시작을 해볼 거고요. 위원님과 첫 번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시간의 거래까지 해서 집계된 자료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2차 전지에서 월요일 이렇게 흐름이 나온 데서 투자자분들이 이건 꼭 오늘은 체크하고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리부터 위원님 저희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공매도 그 상황을 놓고 보고 일부 투자자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오히려 공매도가 1조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12조,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조 정도 됐는데 공매도 늘었어요. 이거 가지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디테일하게 보게 된다라면 이게 이제 그 시장 조성자들이 이제 낸 거거든요. 보통 시장 조성자들이 500억에선 1000억 정도 이게 나오는데 이게 왜냐면 그날 파생이 급등해 버렸잖아요. 파생이 급등하니까 시장 조성자들이 물건을 계속 내놔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공매도는 하락에 베팅하는 거지만 시장 조성자들은 매수가 있으면 거기다 공매도를 갖다 걸어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이건 하방에 베팅한 건 아니고요. 이 공매도가 늘었다 하더라도 하방에 베팅한 게 아니라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시간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내일 나오는 데이터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1조가 늘은 건 이제 기관이 늘어난 거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쇼커버가 들어왔느냐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대응할 시간이 없었죠. 일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날 오후 5시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주문은 화요일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에 뭐 2차 전지가 잠깐 올랐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왔을 거라서 보여주고, 일단 개별 데이터를 놓고 보면 LNF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매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공매도가 이제 줄어든 거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의 월요일 날 쇼커버가 일부 나온 건 확실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지금 화요일부터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환매가 들어왔느냐? 내일 모레 데이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대응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밤에 이제 일요일 날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이게 발표가 났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전화해가지고 주문을 정정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자면 월요일 날 늘은 데이터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이거 왜 이러냐, 얘네들까지 막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내일 나오는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국내 시장의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청산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 부분을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흐름에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뭐 증권사에서 여러 의견 위원님 나오고 있지만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이 전면 금지 조치가 이어지는 그 시기까지 앞으로 한 8개월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변동성 주의해야 된다라는 조언도 나오거든요. 어느 쪽을 저희는 좀 무게중심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공매도는 이론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 6월 말까지 끌고 가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불공정하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한이 없는 그런 건데. 근데 그건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래서 분명 그들이 이제 이론적이지만 그렇게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들도 이제 계획을 잡을 겁니다. 계획을 잡을 거고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순차적으로 좀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 외국계나 국내에서 좀 나오고 있으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파생이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매도를 멈춘 거하고 파생이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와 다르게 파생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지금은 조금 악재를 반영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호재인 건 맞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슈팅이 올라왔고 지금 아직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면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관도 긍정도 지금은 하기에는 기대감이 좀 컸었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다 정도로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비관론에 빠지실 필요도 없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에 대한 고민을 계속 그 흐름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슈 나오는 자리에서 꼭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재환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은요. 뭐 2차 전지를 볼 때도 그렇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가 좀 한산해졌다, 절대적인 거래 금액이 좀 낮아졌다라는 부분 좀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쪽에서의 움직임도 주시해서 보실 것 같거든요. 거래량 없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시장의 이런 답답한 흐름, 큰 수급의 영향력을 가질 수 없는 이러한 기간들 계속 이어질지 오늘 특히 더 주목해야 될 수급적인 특징이 있다면 같이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말에 나와서 월요일에 바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정리하거나 어떤 포트를 재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에 수급은 상당히 꼬여 있고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불규칙하고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공매도가 바로 금지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에 대한 조치는 예를 든다면 선물과 옵션, 파생시장을 활용하는 것과 ETF 인버스 상품을 활용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런 쪽의 변동성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여부를 지금은 좀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첫날에 코스피 시장이 5%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고 코스닥 시장 7%는 급등했지만 이때 잘 보시면 외국인들은 선물과 옵션으로 아주 기민하게 움직였죠. 그날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17,000계약 이상 매수를 했고 이건 옵션 만기를 앞둔 만기주에 17,000계약 이상을 매수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게 이제 해지 기능을 하는 매수를 했고 콜옵션을 400억 이상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을 본다면 이후에 어쨌든 본인들이 일부 한매에서 지수가 급등할 때 선물 매수를 해서 해지 기능을 좀 했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날 좀 아쉬웠던 부분은 양지수 모두 급등을 했지만 이날 선물 17,000계약 매수 중에 10,000계약 이상이 당일 청산에 바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리고 콜옵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은 이번 변동성이 상방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 암시를 좀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저도 이게 상방으로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다라는 부분과 함께 결국은 상방에 대한 변동성도 하방에 대한 변동성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져서는 안 되는 시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부터는 조금 수급에 우리가 너무 몰입되어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중국 증시를 비롯해서 펀더멘탈이 지금은 기반으로 실적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세 변화 시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증시가 이번 주에 이런 불규칙한 변동성이 왔다라는 것은 이번 주에 좀 국한돼서 변동성을 생각해야 되고 너무 여기에 몰입되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다 보면 오히려 다음 주에 넘어가서 수급이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본인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본다면 지금 수급에 너무 몰입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 펀더멘탈의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 그리고 선물 옵션에서 움직임을 지금 면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그런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움직임을 본다면 상방으로 올라간다는 게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대표님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기사를 보다가 글로벌 수탁은행의 전산대여 중단이라는 헤드라인이 있어서 눈길을 끌어 좀 확인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낮아진다. 외인 수급 악재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차익 트레이딩의 수요가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 이 엑시트가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이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게 단기적으로는 물론 왜곡된 일부 종목과 그리고 아주 해서는 안 되는 외국인 일부 증권회사들의 그 악습을 막을 수 있는 분명한 수단이 되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금 주요 국가 중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2008년도 이후에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해버렸던 아르헨티나나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튀르키예 빼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키드로 공매도만을 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취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자금이 100이라면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90의 물량은 알고 계신 것처럼 롱숏 전략으로 매수와 매도를 균형을 이뤄서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 롱숏 전략에서 숏이 불가능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롱도 사지 않습니다. 결국은 숏의 10을 포기하고 롱의 90을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부분이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면밀하게 앞으로 외국인 수급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얇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이 사는 쪽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그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주체, 뭐 기관이라든가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데서 드라이브를 기대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우리 증시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상당히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일부와 관련된 쪽은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이 롱숏 전략을 펼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종목이 주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 매수 물량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들여가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AI 키워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고요. 한 종목 궁금해서요. 위원님, 에코프로비엔 관련해서 대응법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하나 조언 부탁드릴게요. 사실 공매도 잔고 비율 여전히 5%로 높은 종목이기도 한데 골드만삭스가 12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제시한 상황이라서 다른 시장 참여자들은 그러면은 패가 어떻게 남은 건지 이게 더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제 나온 그 리포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최선이 될 수 있는지 팁을 좀 주신다면요. 일단 뭐 그들의 시각이 이 정도 되면 지금보다 뭐 한 더 반토막은 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건 그들의 시각이고요. 일단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격앙돼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가장 그 친한 파로 불리우는 짐 로저스마저도 지금 우리 그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 섞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들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리포트들을 종종 내는 경우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리포트가 싱가포르에서 나왔거든요. 싱가포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 싱가포르 지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랑 시간이 생활대가 동일하니까 거기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것을 냈다라고 보면 미리 준비해두는 리포트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리포트들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면 저는 이게 그럼 12만 원으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목표 주가가 45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으면 45만 원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더군다나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지금 여기서 바로 리바운드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에코프로비엔 기준으로 봤을 때 40만 원대 오버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다라면 지금은 이 그 주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보면 적정 밸류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목표치가 이제 12만 원이다라고 그들이 얘기했다라는 거고 이건 하나의 참고 사항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뭐 우리가 그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생각은 해봐야죠.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들이 지금 이제 원재료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이건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유연성 있게 뭐 우리가 보통 보면 뭐 긍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갈 때는 부정적인 얘기를 안 듣고 긍정적인 얘기만 들렸죠. 내려올 때는 또 부정적인 얘기만 들리는 게 또 인지상정인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도 부정적인 얘기, 내려올 때도 긍정적인 얘기에 균형 감각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쪽만 보게 되면 당연히 기울게 되니까요. 중심을 잘 잡아보자. 호재 약재 계속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좋은 관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2차 전지 좀 해석을 해봤고요. 오늘 4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IT 그리고 IT 부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대표님께 먼저 첫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IT 부품, 뭐 폴더블 쪽에서도 OLED 쪽에서도 움직이는 종목군이 꽤 됩니다. 이 강세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궁금해요. 많이 소외됐다라는 측면에서 시장 자금 여력이 오늘은 이쪽을 향한 건지 아니면 최근에 시장이 뭐 스마트폰 쪽에서 긍정적인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런 펀더멘털 개선에 기인해서 특히 애플 중심으로의 흐름이 나오는 건지 성격 먼저 분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애플 관련주들이 오늘 어제 좀 많이 급등을 했죠. 많이 급등을 했고 애플도 사실은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지금 반등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IT 부분 관련해서 반도체나 전장은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그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최근에 그 한 몇 년간의 경향인데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면 실적 발표하는 그 순간과 그 직후에 주가 흐름이 나빠졌다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해석이 뒤바뀌면서 한 달 전으로 보험주 관련해서 같이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최근에는 계속
분기마다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애플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뭐 카메라 모듈부터 일부 관련된 부품들이 지금은 뭐 PCB까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낙폭 가격에 대한 반발 매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IT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이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보통 실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수기로 들어가는 부분도 반영이 좀 된 것 같고 애플 주가의 반등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IT 부품과 관련된 쪽을 선택을 할 때 과연 지금 낙폭 가대 쪽을 선택하는 게 맞느냐 혹은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전장 관련된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애플 관련되어 있는 주가의 변동성과 예를 든다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되어 있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변동성을 좀 본다면 오히려 그쪽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 쪽을 지금 접근하기 쉽지 않은데 IT 부품 관련된 쪽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AI 반도체나 전장 쪽에 먼저 관심을 좀 가지시고 낙폭이 가대했던 애플 관련돼 있는 뭐 PCB나 카메라 모듈 쪽은 비중을 조금 더 조절해 가면서 확인하면서 조금 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오늘 반등이 좀 크게 나왔지만 중심에 있는 주도 종목이라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이밍 궁금하실 것 같아서 IT 부품에 대한 이야기 위원님의 시선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소외되었던 쪽에서 계속한다. 연속성이 요즘은 사실 많이 아쉬운데요. 다른 섹터에 대해서도 하루 잘 가고 연속성은 계속 물음표였거든요. IT 역시 마찬가지 시선으로 봐야 될지 앞서 대표님께서도 일단 가던 쪽에서의 무게중심을 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소외주의 시간 IT 그 내에서도 위원님도 아직이라고 보실까요? 아직은 좀 확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OLED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IT 부품 쪽들이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LG 디스플레이는 좀 빠지죠.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신제품을 나온다라는 건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될 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IT 기기,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을 포함해서 어떤 이런 기기들의 신제품이 나왔을 때 트리거가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이 과연 어떤 모델이고 어떤 건지, 주위에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모델을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죠. 별로 관심조차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OLED 상품의 상품들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있었던 것을 팔고 그걸 간다? OLED랑 LCD 같은 경우 조금 뭐 우리 저 정도 사용자만 봐더라도 별 차이점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아무리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때 기업 입장에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별로 차별성이 없는 거죠. 카메라가 아무리 지금 여기다 렌즈가 3개가 달려있고 2개짜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개, 5개 달고 여기서 줌이 나오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휴대폰을 바꾼다? 이건 아니죠. 휴대폰 교체 주기가 되면 기왕이면 한번 고민해 본다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든 새로 이제 우리가 키 맞추기 청안에서 올라오는 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전 대표님하고 생각이 같은 게 일단은 올라오는 건 올라오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새로운 이제 트리거를 만들어 간다?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어찌됐든 좀 바닥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키워드까지 열고 그리고 추가 질문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AI를 전면에 저희가 세워봤습니다. IBM도 투자한다고 하고요. 삼성도 문을 열고 있죠. 위원님 연결해서 그럼 받아주세요. 고사양 쪽에 대한 그럼 저희는 계속된 관심을 가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 해석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을 안 하면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한다는 게 이렇게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돈을 다 버느냐? 아닙니다. 소수만 봅니다. 누가 돈을 벌죠? 청바지 업체가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금광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삼성도 인공지능 안 하면 도태되고요. IBM도 인공지능 안 하면 도태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다 모든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안 하면 도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도 얼마 전에 뭐 증권사랑 통화를 하는데 인공지능과 한 5분 동안 통화한 것 같아요. 일단 거기서 제가 이제 뭘 하려고 하기 위해서 조금 살짝 짜증이 날 정도로 오랫동안 이제 결국 이제 그 상담원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인공지능을 통과해야 되는 게 이제 관행이 돼버렸어요. 뭐 어찌됐든 뭐 시대가 변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인공지능을 하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IT 쪽에 투자해야 되느냐 저는 여전히 IT다. 여전히 IT다. 청바지 회사다.
라고 본다라면 하이닉스에 대한 비유 여전히 좋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비유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오늘은 또 의료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건 이제 개별 이슈가 이제 포함이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전망 이거는 재무제표를 보면 투자 못 하죠. 하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살아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트리거는 내년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 중요한 산업의 흐름이고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청바지를 파는 회사 이게 바로 IT다. 그 반도체다. 이 부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쪽이 잘 버텨와서 이것도 하나만 짧게만 점검해 주세요, 네. 위원님. 저희 일각에서는 시장이 워낙 지금 얇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 부근 그리고 그 부근에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종목이 파워풀하게 뚫고 나가기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괜찮다로 저희 정리해야 될까요? 하이닉스가 50주 신고가인데요. 그 월요일 날 네.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월요일 날 52주 신고가를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기억을 못해요.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근데 하이닉스가 그 부분이고 한미반도체가 고점 부근에 있죠. 안 밀린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하기 위해선 대기하고 있는 거다. 차트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석적인 차트죠.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AI 추가적으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AI 쪽의 펀더멘털도 그렇지만 뉴스를 찾아보다 보니까 ETF 이달 출시한다. AI 한정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요. 뭐 엠로, 나무기술, 마임 AI 이런 종목들 포커스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급적인 영향으로 들어올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 높여도 되는 환경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관심을 계속 주시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이 AI 관련된 부분은 수혜가 뭐 직접적으로 AI 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 여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AI가 강풍이 불었던 걸 보면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게 챗GPT로 불을 지펴서 자율주행 그리고 뭐 의료 판독이라는 의료기기 그리고 최근에는 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로봇 산업까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는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한 모멘텀이나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 모든 각 섹터에 다 공고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반도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수혜는 이 반도체가 가장 크게 받을 것 같고 엔비디아나 하이닉스가 이 수혜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느 섹터로 확장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만 그러니까 ETF를 선택할 거냐 개별 종목을 선택할 거냐를 놓고 본다면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직인 어떻게 보면 업종 전체의 AI가 확산되는 부분은 사실은 집약된 ETF나 혹은 순환매직 관점을 보기보다는 지금은 대장주를 사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이닉스에 좀 더 집중하고 하이닉스가 그 월요일로 5% 넘는 급등하면서 신고가 갱신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이제 조금 밀리는데 밀리는 과정에서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은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이 롱숏 전략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하는 종목 그게 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은 종목을 분산시키지 마시고 일단 충분히 하이닉스나 전방산업 쪽에 물량을 확보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ETF나 다른 그 부품 장비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지금은 좀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TF 쪽이랑 비교를 해봤으니까 조금 많이 쉬어갔던 의료 AI와 비교를 해본다면 투자 매력도 어디가 높을까요 지금? 의료 AI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죠. 오늘도 지금 뭐 20% 넘는 룬이 급등했다가 윗골이 달고 10% 아래로 바로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AI와 관련된 모멘텀은 한 번은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될 텐데 그게 시세가 연속성이 있냐라면 아직까지는 그런 쪽에 연속성이 없죠. 그러니까 단발 모멘텀이 불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게 되면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나왔다가 또 아래쪽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 관점을 넘어서 포지션을 구축하시는 분이라면 하이닉스 쪽으로 전방 산업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 쭉 받아봤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2위 조금은 간략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특히 강해서 가상화폐 쪽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과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대표님, 저희 궁금한 게 가상화폐 관련주가 오늘 오후장에 움직이는 그 배경 어디에 둬야 될까요? 현물 ETF 기대감도 있긴 한데 코인 그 시장과 연동된 흐름일까요? 아니면
게임부터 메타버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자금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크게 보시면은 일단 어쨌든 정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불규칙한데 그 안에서 일정 부분 대안 투자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그 금리가 올라가는 고공행진에서 대안 투자가 좀 되었고 지금은 국제금리가 일부 하락하긴 했지만 어쨌든 내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 예정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도권에서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증시 변동성보다는 조금 더 이 변동성이 지금은 어느 정도 리저너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대한 기대감 이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가상화폐가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성을 가져가느냐 여부는 지금은 좀 제가 볼 때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접근하시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고 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증시 변동성과 이 가상화폐의 관계를 일반 개인 투자가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제가 볼 때는 엇박자가 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에서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고 올라간 시점에 다시 가상화폐로 가는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판단하시면은 모멘텀에 너무 후행성으로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팁 얻어봤습니다. 1위로 바로 넘어갈게요. 오랜만에 신재생 묶어서 볼 거고요. 오늘은 풍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위원님께 이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CS 윈드 주가 흐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간밤에 미국장에서 베리타스의 흐름 좋아서 여기에서도 기대를 거셨을 것 같은데 오늘 오전이 9점이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도 물음표 여러 우려는 안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주가 많이 내리긴 했거든요. 오늘 움직임에서 어떤 힌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 풍력과 관련해서 조금 시간 거리두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의 투자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이지만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게 투자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가는데 지금 이제 투자 금액이 거의 뭐 한 1.5배 정도.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그 과거에 이제 우리가 막 그 전쟁이 터지면서 첫 삽을 뜨고서 이제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 금액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 이상 급등해 버리니까 이게 지금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일단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멈춰버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고 신규는 지금 뭐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더군다나 지금 어저께 나온 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뛰어넘었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또 내년 11월 이후에 또 답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신재생과 관련해서 미래 먹거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IRA법에 따라서 많은 기대감 특히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동성 특히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은 좀 다릅니다. 근데 풍력은 우리가 윈드타워 하나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은 제일 빠릅니다. 태양광은 그냥 패널 갖다 설치만 해버리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풍력은 조금 우리가 조금 거리두기가 필요한 그런 섹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그리고 원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원 대표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는데 뚝심 있는 종목 오늘 AS와 함께 저희 진행을 좀 간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종목 다시 한 번이네요. 어떤 포인트로 저희 담아보면서 대응할까요? SK스퀘어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좀 롱 홀딩하면서 포지션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여전히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 가격을 47,500원 전후 잡고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넘어가면 이 종목도 경신할 거라 보여지고 목표 가격은 여전히 이제 지난번 말씀했던 6만 원 이상 손절 가격은 39,000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가격이 높아졌어도 계속 지금 담을 만한 구간이라는 관점으로 이준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S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